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스웨덴. 이 스웨덴이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정착이 잘 되어 있는 사회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언급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모델로 많이 보고 복지를 따라하려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가 출산율이 한 2.0명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던 나라인데요. 최근에 이런 스웨덴에서도 출산율이 점점 아주 떨어지고 있고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스웨덴은 굉장히 일가정 양립이 잘 되어 있는 사회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웨덴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빠들이 라떼 파파라고 불리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 유모차 몰고 나와가지고 카페 라떼 한 잔씩 마시면서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빠들이 이제 육아휴직 이제 내고 아침에 오히려 엄마들이 출근하고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 장면들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진 그런 사회의 그렇게 모습이고, 되면 출산율이 높아질 그렇게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청사진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점점 일가정 양립을 확대해야 출산율이 이제 스웨덴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도 더 이렇게 잘 약간 강제적으로 막 하도록 확대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의 육아휴직도 더 이제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출산을 극복하는 어떤 정책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점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안 낳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게 지목이 된 원인이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 그래서 부모가 되려는 세대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를 낳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어떤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가 도입이 되고 기계 문명이 너무 고도로 발달을 하고 디지털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직업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 새로운 직업들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AI나 이런 다른 그런 기계 문명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도 책임을 못 지니까 결혼도 기피하게 되고 아이도 안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이 일어날 때 인구도 성장을 하고 사회도 안정이 되어야 그 미래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고 가는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이 아직 불충분하다. 이래서 그런 스웨덴 같은 나라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우리가 빨리 보고 배워서 그런 제도들을 더 확대하고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렇죠. 예, 표면적인, 그러니까
날까 말까 요 정도의 고민에서 조금 더 낳기를 촉진하는 영향이 음. 있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예, 대책은 안 근본적인 되는 것, 해결은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반면 이제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헝가리 모델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모델이라고 그나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따뜻함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무슨 나의 편리함 때문에 아이를 덜 낳고 더 낳고 이걸로 해결하다 보면 사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를 안 낳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육아휴직이 없어서 더 편하려고는 아이를 안 낳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로부터 원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일가족 맞아요. 양립을 조금 해결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장기간 가지 않는다는 예시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그 예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족 가치라는 그 본질을 회복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이라는 게 개인이 한 가정 안에서 해왔던 역할들을 사회가 이제 가져가면 사회로 보내면서 이 복지 정책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복지 정책이 아무리 확대가 돼도 원래 가족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들, 가족의 순기능들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회복시켜서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들을 감당을 해야지만 이게 같이 가야지만 이 저출산도 극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소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일자리 늘려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행정부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몇 개나 되는지 막 보고서마다 다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가족 지향적인 정책인가? 그렇죠. 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가족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 개인 지향적으로 개인주의를 심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방향을 틀고 워딩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출산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개인주의를 심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예를 들어 비혼모를 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개인의 고립과 인간성의 소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정에서부터 이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 이 가족이 공동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안에는 개인도 있지만 공동체도 있어서 이게 그 안에서 그 관계의 어떤 맺는 것들을 훈련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안에서 건강하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개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근데 이 반대로 보는 입장에선 이거예요. 네. 개인이 완전해지면 당연히 완전한 개인들은 사회를 건강하게 꾸려 나간다는 게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분리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건데 개인이 어떻게 저희들의 기본 있을까요? 전제는 개인은 어떻게 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불완전한 거예요. 거죠. 지금 사회의 지금 갈등과 이런 갈등이 극대화되고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원인은 완전한 개인이 점점 비대하게 사회의 모든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회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오히려 버리고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같이 사는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공동체의 의식의 기초가 아닐까. 우리가 이게 어떤 지식도 아니고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개인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은 다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개인이 같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가정들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건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낙관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 끝에 갔더니 결국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형태로, 그 불완전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형태로 가서는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적인 뭐 어떤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는 완전히 충족이 될 수 없다는 게 전제인 맞아요. 거예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점점 더 사회를 망가뜨리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육아 정책을 보더라도 이제 엄마가 편하게 해주고 아이를 완전하게 채워주고 국가에서 완전하게 채워주는 건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결국 그건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게 되는 거죠. 형태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완전한 한 사람의 아이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완전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맞아요. 예, 가치 있는 형태를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을 때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본 전제. 그래서 이제 제발 저희가 스웨덴에 잠깐 출산율이 낮아진 것 같고 너무 박수치면서 기뻐하면 거봐 이제 가치가 잘못된 거잖아, 가치를 옮겨,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 이거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의 정책으로 스웨덴에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는 정책이 우리나라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기본부터, 이건 또 장기 과제인 거잖아요. 네, 네. 기본부터 착실히 쌓아가는 맞아요. 그런 정책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같이 나눠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막 이렇게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식하는 형태로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어떤 목표가 안 보여요. 어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던 게, 여기에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정책의 목표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계속 그렇죠. 여성단체 얘기를 듣고 여성의 입장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절대 안 돼요. 네, 맞아요. 이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 다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성의 관점으로만 이것을 국한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놓은 정책들이 너무나 어설펐고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향, 이제 정책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가 가족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가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게 되게 많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그 부분을 조금 더 회복을 시켜서 가족 가치를 회복을 시키면 이것들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거는 해봅니다.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를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같이 진짜 머리를 맞대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오늘만 살다 죽을 사람들처럼 5년만. 그렇게 이제 눈앞의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장기적으로 가족 가치를 되살리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높이고 우리나라가 더 사회적인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따뜻하고 성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mon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